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LH 넥스원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3,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년 매출 19% 증가한 것입니다. 네, 테크윙이 영업이익 1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 428% 증가한 것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선물 가격 제한폭을 20%로 확대했습니다. 네, 해성산업은 1년 누적 영업이익이 93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5% 증가한 것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공시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50에 대해서도 전체 그 업종 지수에 대한 선물이 있지만은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선물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에 대해서 해당 현물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선물 가격에 대한 그 제한폭을 갖다가 10%에서 20% 또는 20% 30%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에코프로비엠이 왜 주가가 올랐느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그 우리 다 알다시피 2차 전지 양극재를 갖다가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그 양극재를 납품하는데 그 수요처 중에 여러 군데 한 군데가 있는데 결국 최종 엔드 유저가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한때는 일시적으로 그 미국에 있는 페드가 이제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빨아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그런 성장주가 이제 많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정 이상 지나면서 테슬라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회복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테슬라가 다른 모든 주요한 그 완성차 기업들이 그 반도체 대란으로 해서 그 차량 인도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점이 되게 놀라운 사실이고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인기도 높고 그만큼 테슬라가 그 반도체 대란에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팔렸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이 그만큼 동일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전에 이제 코스닥 1위 기업이 됐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어저께 그 코스닥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 선물에 대한 제한폭이 10%에서 20%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테슬라 주가에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최근에 이제 올해 안 좋았던 뉴스는 이제 이동채 회장이 그 SK온의 그 계약을 미리 알고 사전에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이 이제 금융위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과문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이에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그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이건 개인의 일탈 행위이지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 예컨대 이제 뭐 그 양극재 생산이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무관하니까 그 양해와 사과 말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상 테슬라가 1%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장 막판에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었는데 에코프로비엠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유무상 증자로 인한 해외 진출 기대감에 지금 4거래 연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정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인데요. 코스닥에 상장한 부동산 관리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예, 해성산업은 이제 해성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워낙 해성산업 자체가 해성그룹 자체가 시작이 그 단재천 회장이 이제 그 갖고 있던 현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해성그룹은 이제 일찌감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부동산도 갖고 있고 근데 계열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에 대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제 계열사로는 해성 DS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패키지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업은 한국제지도 있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기업이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가 약 246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계양전기가 이제 상장사인데 그래서 횡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양전기는 현재 거래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회사가 이제 횡령으로 해서 거래 중지가 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감사하는 보고서 제출 시한을 갖다가 연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성산업이 그 거래소에다가 이런 사유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제출 시간을 늦춰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이제 그 기업은 3월 31일이 이제 감사 사업 보고서 마감일인데 이런 이유를 말미암아서 4월 7일로 연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오후 6시에 이제 사업 보고서 제출했고요. 이 때문에 이제 해성산업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 결국 중요한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열사가 해성산업, 해성 DS, 한국 패키지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계양전기는 일회적인 이제 그 횡령 사고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제 안 좋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세에 있습니다. 잠깐 이제 해성산업에 대한 그 작년 실적을 살펴보면요. 그 1분기부터 2분기까지 해상산업을 이끄는 것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상승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분기를 거쳐 4분기에 아까 말씀 순이익이 급감했는데 급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양전기 사고 때문이라 보이고 이것이 일회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올해 매출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컨센서스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높은 만큼 LG전자의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이유가 이게 일회성으로 특허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득이 생겼다고 LG전자가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이제 2022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LG전자가 그만큼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꾸로 해성산업의 계양전기에 횡령액이 있었는데 횡령액이 뭐 계속 뭐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본다면 해성산업의 지금 주가는 좀 이렇게 나쁜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프로비엠에 이어서 해성산업에 대한 공시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